누가 부럽나?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과거부터 비판적 입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당 소속 정치인이 반박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준석을 따라하려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정치하면서 당 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질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 프레임 본인 잘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총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야 진짜 총기가 많이 떨어졌구나. 총기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사심이 혹은 질투심이 뭐 사심이든 질투심이든 그것이 총기를 덮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가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저 발언, 그러니까 한동훈 친정 체제, 이재명의 체제 뭐 그게 부럽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부러워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르게 또 보신 분이 있네요. 김근식 교수는 사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시는 분이죠. 이준석 의원님, 한동훈이 이재명 부러운 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이 한동훈 부러워하는 것이죠. 본인은 성공하지 못한 당 리더십을 한동훈이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게 못내 부럽고 짜증나는 거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냅니다. 비슷한 목소리 내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또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부러움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 정치라는 것이 잠재적인 다 경쟁자고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예. 뭐 부러운 점도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걸 또 예. 서로 간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망신 주고 하는 것은 또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준우 의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부러워하는 겁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부러워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 뭐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다지 이거보다는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말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뭐 개혁신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예. 좀 부럽다고 볼 수는 있겠죠. 부럽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예. 아까 또 김근식 의원님은 또 실패한 리더십이 예. 성공한 당 리더십 부러워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범한 지 이제 뭐 열흘 넘어서 20일 좀 가까이 되는데 예. 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성공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렇다면 이준석 이 국민의힘 전 대표의 리더십은 실패한 걸로 보십니까? 그건? 성공하지 못했죠. 예,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를 본인이 끌어안지 못하고 예. 지도부의 어떤 반대 의견에 의해서 본인이 결국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실패가 또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도 조국 대표가 지금 밀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회의 통과했다가 제2요구권이 발의돼서 국회 돌아왔을 예. 때 이타표가 생기는 걸 안 생기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알 수 없는 거라서요. 지금 저렇게 섣불리 뭐 성공한 리더십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오버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나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근데 좋게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이재명 전 대표까지 끌으면서 부러워서 그러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지금 생각은 뭐 같습니까? 지금? 글쎄, 뭐 다시 국민의힘에 뭐 관심을 갖는다, 뭐 그쪽으로 뭐 넘보고 있다. 저는 그거보다는요. 지금 뭐 배운다, 부러워한다, 뭐 따라한다, 누가 누구를 예. 이게 최근에 박지원 의원 입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입에서 나왔죠. 이분들 본업이 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외에 있을 때는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가서 새치혀 가지고 남 어떻게 하는 거 뭐 간섭하고 비평하고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어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인정받았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간에 이제 헌법기관이잖아요. 300명 중에 하나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제발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처신과 언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예. 이준석이라는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이라는 저 국민의힘 이제 갓 된 대표가 뭐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걸 깐죽거리면서 비평하고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뭐 부러워할 거다. 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어. 차라리요 정말로 대통령이 몇 번이나 비토권을 행사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게 그대로 정말 덮여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종호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국정농단에 가까운 정도의 개입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혁신당의 입장이 뭔지를 얘기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는데 금투세법 갑자기 지금 해제하자고 아니 갑자기는 물론 아니에요. 뭐 선거 전부터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그 얘기를 건드려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투자자들이 대응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맞는 건지 더 중요한 현안이 많아요. 그분들이 원외에서 할 일 없을 때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내는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하나인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남의 일, 남의 처신, 남의 행동,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못 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언급하는 거 이거 말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분명히 알 텐데 왜 그러는 건지는 이유는 있을까요? 왜 기본적으로 그러는지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남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들이 원외에 있을 때는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더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제발 좀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걸어주기를 주문합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전 대표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뭐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조혜진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과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런 약간의 본인의 주장을 섞여서 얘기했어요.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재명 방탄에 이용당하는 개딸당의 들러리로 이미지 고탁되기 전에 노선과 진로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야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야당, 민주당의 어떤 움직임에 편승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거를 개딸당의 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지와 정체성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새 출발하는 지금이 대선 승리 연합 복원할 기회,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도 소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일 평론가, 이 네. 뜻은 대선 승리 연합. 국민의힘과 손을 잡던가 두로란 소리입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워낙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난망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미래로 가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이 정당의 새로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협력과 경쟁을 해라. 예.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조혜진 의원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예. 저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비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러네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에 시각에 고정돼 있잖아요. 예. 그게 뭐겠어요? 저기에서 내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내 그렇죠. 땅인데 저기를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저쪽으로만 관심이 가 있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데 저런 연대설 앞선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조혜진 전 의원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반응을 보인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미 한 대표에게 뺑소니 피해 당했다. 한 번이면 족하다. 뺑소니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계속해서 저 안에서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아, 밖에 소속 네. 정당은 다르지만. 그렇죠. 저게 잘못하고 있다. 내가 더 잘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저쪽으로 내가 가서 주도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어떤 분위기가 예.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공간이 열린다면 예. 저는 이준석 의원은 저는 그걸 선택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합당 또는 복당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만한 어떤 공간이 열린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조혜지 의원 잠깐 예, 제 말씀해 생각 말씀드리면 조혜지 의원님이 아마 여기서 좀 가교 역할을 좀 하면서 지금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있으면 오히려 좀 눈치가 보여서 좀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원내에 있으니까 예.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한 빈틈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적어도 우리 쪽에 와서 합류를 못 하더라도 예. 우리를 방해하는 발목 잡기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 정도 역할만 해도 조혜지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 가지 포석을 좀 두고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제 부럽다. 누가 누구 부럽군요. 했더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부럽군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향후 행보 이런 것까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